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죠.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과제들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갑론을박에서는 이낙연 지사가 이끌어온 전남도정의 중간평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과제와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양훈 목포 MBC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년 참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부족한 제가 전남 도정을 책임진 지 2년이 됐습니다. 참 바쁘게 뛰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 가거나 외국 가거나 하는 거 빼고 전남 도내에서만 움직인 거리가 주말 포함해서 하루 평균 357km다 하는 게 나와 있던데요. 참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도정을 맡으면서 우리 지역의 활기와 매력과 원정을 더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드렸습니다.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도 안팎에서도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보강해 가고 또 미진한 것은 채워가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난 전반기 눈에 띄는 성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종합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평할 만한 좋은 정책들, 성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또 산업화에서 가장 뒤떨어진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 전라남도가 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종합 대상과 4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의 정책과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나타난 성과 이것들이 평가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에서는 일자리 정책실이라고 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예. 모든 부서보다 맨 위에 상위 부서로 그걸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부서, 일반 부서도 부서마다의 일자리 목표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재작년에는 188억이었는데 작년에는 240억, 금년에는 302억 이렇게 예. 2년 만에 61%가 늘었어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실적에서는 취업자가 작년 1년 사이에 15,000명이 늘었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작년 4월 말에 비해서 금년 4월 말에 우리 전라남도의 고용 증가가 24,000명이었는데 전국의 제조업 분야 고용 증가 48,000명의 절반이 전남에서 나왔다는 예. 것이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네. 우리 전남에 투자해 주신 지난 2년 동안 전남에 투자해 주신 기업이 309개. 예. 그분들이 만들어 주신 일자리가 1,430여 개. 예.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투자해 주신 기업들이 제일 고맙고요. 함께 뛰어주신 2만여 공직자들께 이 공을 돌리고 싶어요. 우리 전남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니까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거의 뭐 반틈 정도를 이룬 수치라면 상당한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김영 기자님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든지 가고 싶은 섬 사업 등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은 아쉬웠던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낙연 지사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수치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료를 인용해 봤는데요. 지난달 20일이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평가 결과를 보면요. 이낙연 전남지사는 공약 이행 평가 종합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죠. 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76개 공약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개 공약을 이행 완료해서 26.3%의 달성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이 39.2%니까 두 수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재임 기간 그동안 2년 동안에 그 다양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전임 단체장들이 추진해왔던 뭐 좋은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을 뒷수습하고 또 마무리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항목별로 왜 이러한 공약은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왜 이 공약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스톱이 돼 있는지 부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제가 중장기 공약, 중장기 목표를 많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1년, 2년 사이에 완료된다는 건 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 공약 중에는 전라남도에 소방서가 없는 10개 군에 각 군마다 소방서 1개씩은 두겠습니다. 이것이 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1년에 소방서 하나를 만들려면 5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그래서 들어가네요. 1년에 예. 1개 정도 만들기가 벅찬데요. 네. 현재까지 무한 소방서 1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또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연도교, 연육교는 굉장히 많은 돈과 시일이 네.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속을 한 이상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속 이행률만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네. 어렵더라도 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것이 아니라 취임 이후에 약속드린 사업 중에 예를 들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라든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이것이야말로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들이어서 네. 굉장히 숫자로 그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또한 우리 도의 위상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공약 이행률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 또 전남이라는 곳이 섬이 굉장히 많은 특성도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취임 당시에 또 방금 일자리 이야기도 했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청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활기와 매력과 원정을 높이자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 예. 같은 겁니다. 활기와 매력과 원정이 없이는 청년이 돌아오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일자리 통계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1년 사이에 취업자가 15,000명이 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15,000명 중에 3,000명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농, 귀여, 귀촌 작년 한 해 동안 8,700명이 전라남도로 예. 귀농, 귀여, 귀촌을 해서 숫자로 보면 경상북도 다음에 전국의 2등입니다. 2등인데 그중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귀여, 귀촌은 압도적으로 전남이 1등이에요. 그런 것들은 꽤 희망적이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남도를 떠나는 청년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또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큰 도시로 나가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전남, 또 전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남에 들어와서 새로운 꿈을 일구는 그런 기회의 땅 전남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는 전남이 요즘 지방 소멸 뭐 이런 예. 말씀 나오고 인구 절벽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가장 먼저 봉착할
시도가 바로 전남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요 성과가 바로 일자리 정책이었는데요.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산업이 굉장히 구조가 변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이 일자리 정책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련 산업이라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에너지 분야는 전남의 미래를 먹여 살릴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이게 약간씩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시차는 있지만 대체로 석양 그러면 너무 심하고요. 예. 차례차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걸 대체할 미래형 산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다, 문화관광이다, 농수산업이다, 바이오메디칼이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 특히 전남에서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에너지거든요. 네, 에너지 분야는 우리 광주와 한국전력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에너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죠. 에너지밸리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기업을 한 군데로 모으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100개 기업을 채우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오늘 현재 133개 네.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마쳤고 그중에서 67개 기업이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 67개 중에 54개가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라남도에 위치합니다만 단 그 기업들은 아직 완공되거나 가동되는 단계가 아니어서 일자리 창출에 아직 그것은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꽤 많은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 그러겠네요.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의 일자리 성과도 희망적이지만 앞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라남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그 에너지의 신산업, 예.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의 부품을 만든다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이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 한국전력이라는 우리 국내 최고의 공기업이 전라남도 품안에 와 있고 또 한국전력 자체가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전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전력이 우리 광주 전남 안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고 팔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시장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안에 전라남도의 유인도 사람 사는 섬 50개를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제로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육지부의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 4%가 안 되는데 10년 안에 30%까지 올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기업이 많이 예. 들어올 테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분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연계해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만든다든가 수산업에도 양식업의 수원의 유지라는 게 생명인데요. 거기에 뭔가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계를 시켜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궁리를 하고 있고 아까 스마트팜은 한국전력 조한익 사장님과 제가 2, 3주 전에 업무 협약도 네네. 맺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최적의 상태로 하는 뭐 농장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네, 이런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에너지 자립형이라는 것은 그 농장 안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면 그 옆에 태양광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나온 전기를 스스로 쓴다는 것이 에너지 자립이고요.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을 가미해가지고 하우스 시설 농업의 생명이 네. 온도 중에는 공기의 온도도 있지만 땅의 흙의 온도도 있어요. 그리고 물의 조절, 이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네. 알아서 하게 한다. 이게 스마트팜의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컴퓨터, ICT,
특히 AI,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그것인데 실증 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한전 사장님은 1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전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도내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출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방금 하반기 주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지사는 후반기 4대 미래의 산업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관광 그리고 농수산식품, 생물의학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은 전남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이런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남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다양한 사업들이 분명 추진이 됐었습니다. 사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취임 이후에 전남도정이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아쉬웠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가 과연 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합니다. 물론 관련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에 지금 뭐 진척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도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고 싶은 섬 사업 전라남도 지금 후반기 들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요. 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시책에 분명 이 가고 싶은 섬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고 싶은 섬 사업도 문화관광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국 산하의 해양항만과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과거에도 열심히 일을 해왔고 지금도 분명 고생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부서에서 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단지 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왜 해양수산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전라남도에 문화관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화관광 사업이고 그런데 문화관광국이라는 곳이 또 있고요.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고 싶은 섬 사업 전라남도의 역점 시책이었지 않습니까? 이 역점 시책에 걸맞게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도민들에게 지금 과연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 기다려달라든지 이러한 좀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업의 내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경관, 섬의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접근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 마을에 맞는 특색 그리고 매력을 키운다든가 또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내용이 추가된 것이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한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휴대폰 불통 지역을 없애나간다. 하는 등등으로 현대 젊은 사람들의 그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되고 있고요. 성과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개 섬을 그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금년에 2개를 추가했어요. 해마다 2개씩 추가해서 10년이면 24개 섬이 됩니다. 작년에 사업 대상이었던 6개 섬의 방문객이 55만 명이었습니다. 그 1년 전에 27만 명이었는데 2배가 넘어갔어요. 네. 그건 가고 싶은 섬 사업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6개 사업 중에 졸업한 곳이 강진 가우도가 하나 있고요. 금년에 졸업할 섬이 고흥 연흥도와 신안의 반월박지도 2군데가 올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2개가 이미 보성의 낭도 그리고 완도의 생일도가 신입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해양항만과냐, 섬이 주된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를 종합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죠. 주무부서가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책의 조율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부지사, 지사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가장 높은 컨트롤 타워는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물론 가고 싶은 사업이 중요한 문화관광 사업입니다만은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 담당 부서만이 문화관광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위생은 보건복지국 소관이고 음식점이 문화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까지 거기다 넣는 것은 또 업무상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원래 예정이 10년 동안 2,700억 원 예. 국비, 지방비, 그 지방비도 도비와 시군비 예. 투자할 계획인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 김양훈 기자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또 이 스마트팜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농도 아닙니까? 전라남도는 이 농업 정책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금년이 전국적으로 적어도 제도, 법제상으로는 금년이 유기농 원년입니다. 금년 현재 유기농 인증 면적에서 전라남도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옛날 친환경 인증 면적 49%보다는 적지만 유기농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49보다는 적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남이 농도의 이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에서 규모화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화 예.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선도 농업인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아직까지는 무슨 지원을 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앞서가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 농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는 지금 조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은 예. 전남쌀 17톤이 중국, 유럽,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전남의 한우 426마리 분의 쇠고기가 홍콩과 마카오에 수출됐죠. 우리 전남 도내에서는 그 한우 1kg당 가격이 8만 원인데요. 네. 평균으로. 네. 홍콩에 수출된 것이 킬로그램당 32만 원에 예. 수출됐습니다. 굉장히 비싼 소고기네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네. 수출되고 그 고객들의 만족도도 좋고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축산이 그리 없으니까 제주도 빼고 육지만 놓고 보면은 전라남도가 구제역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유일한 도입니다. 예. 작년 겨울에 우리 김양훈 기자께서도 보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전북 고창군 무장면 네. 전라남도 경계선에서 5km 떨어진데 거기까지 구제역이 왔었거든요. 굉장한 비상이 걸렸죠. 예.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거기서 다시 내려오지 않고 북상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저희 쇠고기 수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더 이상 그 질문이 필요 없고 예. 신뢰도가 입증이 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 농업 정책도 들었는데 어업 정책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수산업이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면 금방 그 과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산물 생산량에서는 전라남도가 전국의 47%입니다. 근데 생산액 돈으로 치면 32%가 돼요. 가공액은 18%밖에 안 됩니다. 수출은 7%예요. 그러니까 네. 양에 비해서는 돈이 좀 적고 또 생산에 비해서는 가공이 적고 가공에 비해서는 수출이 적다. 이것을 빨리 그 차이를 좁혀가는 이 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목포권에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드렸고요. 그게 금년 안에 하나씩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제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수산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예.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님께서 직접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전국에 한두 군데
수산 수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제일 좋은 데다 수출 단지를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목포입니다. 합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박지원 원내대표 목포 출신 지도자이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함께 예. 뛰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과의 연계 부분을 잘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이 복지 정책 네.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100원 택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었죠. 그리고 공동급식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초고령화 시대 이 맞춤형 복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그 좁은 의미의 복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 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재작년 연말에 지역사회 복지 대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예, 복지부 산하 연구소, 또 한겨레 신문사, 또 어떤 연구소 3개 기관 공동 주관하는 데서 사회복지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대상은 4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예. 금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분야는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의미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아닌 네, 그러나 서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은 서민 배려 시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벽지 오지에 들어가고 있는 100원 택시 네, 그리고 농번기에 국한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마을 공동급식 우리 네. 김양원 기자께서도 현장을 직접 오시고 보도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 또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장애인 네, 그 산모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예. 것들은 굉장히 우리 도민들께서 좋아하시는 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100원 택시는 올해로 21개 시도, 19개 시도가 모두 시행을 합니다. 네, 시행하지 않는 데가 딱 3군데인데요. 무안은 이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않겠다는 것이고 예, 목포는 그 농촌이 없는 유일한 그 기초자치단체가 목포예요. 예, 도농복합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나머지 한 개가 이제 진도인데요. 진도는 돈이 없으니까 1년 뒤에 하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전남도 전체가 100원 택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19개 말씀드려도 시군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지벽지에 버스를 억지로 집어넣고 보조금 주는 것보다 더 싸게 맥혀요. 예. 그리고 그 오지벽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네. 이건 좀 더 확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 마을 공동급식은 아까 100원 택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중앙 언론들도 그 성공적인 사업으로 예.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어떤 중앙지가 그걸 썼더구만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도민들께 특히 좀 그 외딴 데에 사시거나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일하기가 힘이 드시거나 그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전라남도가 했는데요. 신협을 통해서 일수대출을 받는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예. 이분들이 신협한테 내는 금리가 연리로 14.8%인가 예. 이렇게 상당히 돼요. 높네요.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금리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100억 원을 신협에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예. 그 대신에 금리를 5.9% 이하로 낮춰주십시오 하는 것을 전국에 최초로 했어요. 예. 그 대상이 작년까지 800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예. 금년에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지금 이제 금융복지 상담센터도 만들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많은 정책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맞춤형이고 서민들한테 배려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기자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라남도의 복지 정책 큰 틀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원 택시 사업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분명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점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좋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군 단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만한 병원이 군 단위에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 뭐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규모가 매우 큰 군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3만 명, 뭐 이러한 조그만 소규모의 군 단위는 병원조차 사실 많이 없는데 이 공공산후조리원 어떻게 설치를 할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100원 택시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동급식 사업, 농촌 지역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과연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전라남도의 복지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땅히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 전남의 농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이 맞춤형 복지 정책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복지라고 하면요, 이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 복지 못지않게 뭐 조선 가정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에 제1호가 네. 생겨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예,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6개월분 예약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다둥이 가정, 예.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들께는 많이 깎아드리거든요. 예. 원래 가격이 그 시중의 산후조리원,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30% 정도 싼데 거기에서 또 70%를 깎아드리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중앙정부가 자부담, 본인 부담률을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시행령을 해놔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정부 3.0 국민 체험마당 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관에만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출산이라는 정책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네.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본인 부담률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정도가 아니라 한두 달 안에 강진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제2호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군 단위의 병원이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넣기가 힘들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군에 다 넣기보다는 권역별로 예. 그나마 산후조리원을 가질만 한 곳에 권역별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영광의 경우에는 민간 병원이 스스로 네. 공공산후조리 아니라 우리끼리 하겠다 해서 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이렇게 확대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따른 의료 시설의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어떻게 좁혀드릴 것인가. 도에 서는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00원 택시 공동급식 칭찬해 주시면서 도시노인을 위한 복지는 뭐가 있느냐. 우선은 그 노인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포에도 어떤 데를 가봤더니 그 어망 네. 이렇게 꿰매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단순 노동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가면서 도시 노인들을 위한 공동급식은 사실은 경로당이 맡아주고 계세요. 네. 그걸 좀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경로당의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 그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50개를 했고요. 금년에는 100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럼 각 시군에서 경로당마다 지원금을 드리는데 전기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 전기세가 줄어드니까 예. 지원금에서 좀 남는 돈이 생겨요. 그럼 네.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그 반납 안 해도 되는 돈을 가지고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를 좀 더 넣으신다든가 예.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아까 조선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점을 도는 기자회견에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정책을 전남이라도 시작을 하겠다. 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부모가 가난하면 부모가 교육을 덜 받고
그러다 보면 자식도 또 가난하고 또 교육을 못 받고. 예. 근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이걸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거기는 뭐 다문화도 포함됩니다. 자녀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취약 전에라도 좀 공부하도록 도와드리고 예. 싶다. 그 정책을 저희가 한 4개쯤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네. 시행 가능한 걸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흙수저의 세습화. 이건 언젠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 계층 이동성이 생기고 또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걸 꼭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훈 기자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분야는 좀 마음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앞으로 물어볼 것들이 좀 더 있어서요.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예. 예양남도, 남도하면 예양인데 남도문의 르네상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남도문의 르네상스는 우리가 전남을 예양이라고 하는데 경제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인구가 네. 많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예양의 위상도 좀 위축이 되는 감이 있어서 예. 이건 우리 시대에 빨리 그 위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봄에 금년 봄에 용역까지 맺겠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내일 모레 7일 날 나옵니다.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이달 중에 사업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큰 굵은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동양화, 요즘은 그걸 수묵화라고 저희들이 부르기로 했습니다만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2018년 네. 2년 뒤에 시작하겠다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역 결과를 보면은 중간 보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포 갓바위권이 주무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두 번째가 한국 전통정원 조성 이겁니다. 담양의 소세원, 강진의 백운동, 네. 완도의 세연정 이런 전통정원을 잘 보존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누각이나 정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바둑박물관. 네. 대한민국의 역사상 바둑의 국수가 5분밖에 안 계시는데 5분 중에 3분이 전남 분이십니다. 예. 강진의 김인국수, 영암의 조은현 국수, 신안의 이세돌 국수 해가지고요. 모두 목포 중심으로 이렇게 3분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죠. 그렇죠. 조은현 국수께서. 그래서 국립 바둑박물관을 목포권, 영암이 될 것 같습니다만 조은현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세우겠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종가회를 처음 만들었어요. 전라남도에 10대 넘어가는 종가 그리고 불천이라 해서 여러 가지 공훈이 있어서 인정받은 종가에 준하는 집 34곳이 있습니다. 예. 그 종가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가 문화를 보존하고 선양하고 전수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 그건 그대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을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으로 관광까지 넣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 재단이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직 참여도 부분에서 아까 예. 이 김영훈 기자가 말한 대로 이 글이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청렴도 하락. 지금까지 이낙연 전남지사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렴도 향상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던 것들이 문제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들이 예. 단체장과 부단체장 생일 때 황금 열쇠를 선물을 해줬고 또 군수 해외
출장 경비를 대준 사실이 행자부 감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행이었다면서 전라남도는 불문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처벌을 하고 누구는 처벌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서 나온 결정,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문제 이후에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개선해야 하는 작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사님의 그 행정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혹시 잘못되면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뭐 이런 일만 하려는 측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뭐 획기적인 변화도 없고요. 그다음에 역동성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사님이 간부회의 시간에 앞으로는 덜 간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당근과 채찍 적절히 이렇게 주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군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예. 제가 2년 전 그 지사 선거에 임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예.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는 그 몇 년 전부터 전남의 청렴도가 하위권이었어요. 예. 12위, 13위, 14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비리가 무슨 액수가 엄청나게 많다든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돈이 더 많이 오간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소소한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예.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민간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계속 이렇게 마치 안개가 쭉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걸 어떻게든 단번에는 아닐지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예. 전남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대외적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황금열쇠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징계 무슨 뭐 감봉이라든가 그것은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문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해당되신 분이 그 전임자 시절부터 뭐 생일 때 이렇게 무슨 뭐 조직이 있더만요. 거기서 황금 열쇠를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랬지만 반납을 했어요. 예. 반납을 하고 그러고 주의를 주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성에 차는 조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이 정년까지 마치시고 떠나는 분들에게 그 뭐 금으로 된 열쇠를 주는 게 있던데 그걸 전부 은수저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올해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조금 운이 나쁜. 네. 이게 노사 간의 그 신뢰 네. 이런 것도 청렴도에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만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우리 전라남도 도청의 노사 관계를 대상을 주셨어요. 노사 문화 대상. 예. 그래가지고 전국 공무원 노조 지도부 300여 명이 세 차례로 나눠가지고 전라남도로 견학을 1박 2일씩 왔었어요.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청렴도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무너지는 것처럼 청렴도는 담배 끊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직사회의 경직성 그리고 복지부동의 가능성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워낙 기대 수준이 높고 그냥 그 폭풍이 몰아치듯이 마구 주문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런데 정말로 모든 조직이 복지부동만 했다면 일자리 종합대상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그래서 네. 대다수의 공무원은 복지부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쳐야 될 건 있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평가를 해서 더 높은 책임을 주고 네. 못한 사람은 조금 손해를 주고 그런 것은 좀 엄격하게 해갈 계획입니다. 예. 이제까지는 조금 그걸 신중히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선 내가 잘 모르고요. 우리 직원들을 2년 사이에. 또 하나는 그걸 조자룡 헝칼 쓰듯이 지멋대로 하면 완전히 예. 그건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발탁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2년을 지나면서 아까 일자리 종합 대상을 비롯해서 일자리, 복지 분야, 노사관계 분야, 농업 분야 등등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발탁의 폭을 좀 넓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발탁을 하는 만큼 또 벌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법상 벌 줄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 발령 제도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일 않는 사람도 뭔가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예. 이 공무원 조직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다고 제가 법에도 없는 걸 마구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안고 신상필벌의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고요. 7월 직원 조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소신과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 내가 끼어들 틈을 만들지 말아달라. 예. 나도 끼어들고 싶지 않다. 예. 그런데 틈이 보이면 그건 끼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간섭을 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강주와 전남의 상생 문제를 안 네. 물어볼 수 없습니다. 예, 상생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밸리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무안공항 또 공항 이전 문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리 언론은 안 된 걸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 연구원을 예. 통합을 했고요. 에너지밸리 조성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성공 사례에 뽑힐 겁니다. 그건 광주 전남이 상생 잘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죠. 한국전력이 있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에너지 이외에는 뾰족한 출구가 잘 안 보이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에너지밸리 조성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네.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 무슨 소프트웨어 첨단 소프트웨어라든가 이것은 경쟁을 배제하고 우리 같이 해버리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광주 연구개발 특구를 혁신도시까지 좀 확대하자 이것도 광주가 기꺼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건 잘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서울 갤러리 네. 우리 지역 출신의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아주 싼 값에 그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건데요. 일주일에 대관료 1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공짜보다는 못하겠지만 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광주 시내에 있는 도유지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의 영농 실습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공항 문제는 물론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기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스스로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9월까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는 있고요. 국방부 나름대로 대담한 인센티브 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선 6기 돌아보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이 하반기 과제들, 후반기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 전남 도정이 안정과 기반을 갖추는 것이었다면은 후반기에는 도전하고 역동적이고 이제 힘 있는 도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뿌듯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전남에서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기업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이 이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예.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성공적인 후반기를 보냈다. 2년 뒤 이 자리에서 다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이들이 좀 더 멋진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욕심은 그 뭐 탓할 수가 없죠. 예. 같은 서울도 회사가 강남에 있다 강북으로 옮기려 그러면 사표 내버리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폼나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에너지밸리가 커져 나가고 또 농수산업 분야에서 확실하게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 청년들이 그걸 아시게 된다면요. 예. 그 귀농 귀여 그리고 에너지밸리 등의 취업 이런 것은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전남대학에서 작년부터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병문 총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기공학과와 농업경제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갑자기 2배로 뛰었다. 전기공학과는 9대1이 훨씬 넘어가 버렸고 예. 농업경제학과가 8대1이 넘어갔다. 그건 한전이나 농어촌공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 몰리는 것 같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는 건 물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제일 시급합니다만은 때로는 도해지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좀 규모가 작더라도 나는 전남에 가서 작은 꿈이라도 일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받침 접시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활기와 매력과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네. 만드는데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활기찬 전남, 다들 기대와 공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또 실질적인 열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